자, 이번에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이름에서 알듯이 게이트가 픽스되어 있고요. 드레인이 아웃풋, 소스가 인풋인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앰플리파이어에 있어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게이트가 인풋, 소스가 그라운드였는데 얘는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퀴버런트 서킷을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얘를 폴라리티만 뒤집고 VGS의 폴라리티만 뒤집고 요 인풋을 게이트에 놓고 픽스 그 그라운드를 소스에 넣으면 똑같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이퀴버런트 서킷으로 보면 단순히 인풋이 폴라리티가 뒤집혀진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폴라리티가 뒤집혔으니까 게인은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앰플리파이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랑 되게 비슷한 건데 결국에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이해할 때요, 그 커먼 게이트나 커먼 소스 제너레이션 앰플리파이어 이런 거를 뭐 다 이퀴버런트 서킷을 그리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만,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 회로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할 때도 Iout과 Rout의 병렬 형태로 계산되는 게 가장 근원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이 형태에 맞추다 보면 아까 소스 제너레이션 앰플리파이어도 GM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GM이 이펙티브한 GM으로 바꾸면 되고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단순히 그 GM이 아니라 VGS의 폴라리티가 바뀌었기 때문에 GM의 폴라리티를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G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GM이기 때문에 게인은 파지티브는 이런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앰플을 이해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 다시 좀 약간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를 다시 설명드려 보면, 요 구조는 그대로 냅두고 싶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GMRS랑 여기 Rout이다. Rout이죠. Rout은 뭐가 되든 뭐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Rout은 요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체 이펙티브한 VGS가 얼마나 걸리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는 GM이 바뀌는 형태로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GM이 바뀌는 형태로 모델링 해주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VGS가 바뀌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펙티브하게 VGS가 변하는 건데, 이거를 GM으로 치환해줘 버리는 거죠. 그 이펙트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그래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VGS가 폴라리티가 뒤집혔으니까 게인도 폴라리티가 뒤집힌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요 오른쪽에 이제 수식을 쭉 보시면 그거에 대한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도 소스 제너레이티드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소스에다 그냥 저항을 갖다 놓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에 요 스트럭처 그대로 두고 모든 변화를 GM에 대입해 줘 버리면 되는 건데요. 아까 소스 제너레이션 앰플리파이어는 1 플러스 GMRS 분의 1로 낮아진다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다가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를 썼기 때문에 폴라리티도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게인은 그 소스 제너레이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똑같이 요 GM분의 1 플러스 GMRS 1입니다. 1 플러스 GMRS R1
로트의 병렬 요겁니다. 하지만 폴라리티가 포지티브다 라는 것 정도만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서 사실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했다면 사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그냥 폴라리티만 뒤집히면 된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만 이해해도 전자회로에서는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왜 쓰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 이퀴벌런트 서킷만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사실 완전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요 인풋 저항입니다. 그죠? 인풋 저항이 요 소스를 통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게이트가 인풋이었기 때문에 인풋 저항이 무한대였습니다. R인이 무한대였죠. 근데 얘는 R인이 더 이상 무한대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GMRS가 크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거의 approximately 1 over GM이거든요. RD가 크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 저항이 1 over GM이고 아까 GMRO가 크다고 했으니까 GM도 크고 RO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over GM은 작은 값이 됩니다. 얘는 굉장히 작은 저항 값이 돼요. 그래서 인풋 저항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사실 아이디어 램프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아이디어 램프는 아닙니다. 아이디어 OP앰프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디어 OP앰프에서는 인풋 저항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저항이 커야 되는데 얘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죠. 그렇다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하위 호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OP앰프라는 거 외에도 다른 앰플리파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RF앰프나 뭐 이런 것들, RF나 혹은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다이오드, CIS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그런 센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커런트를 출력으로 내는 센서들이 꽤 있습니다. 커런트를 출력으로 내면요, R인이 무한되면 커런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커런트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인풋 저항이 무한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풋 저항이 작은 앰플리파이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R인이 작은 게 단점이 아니라 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OP앰프를 만들기 위한 회로가 아닌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작은 게 단점이 아니라 인풋이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앰플리파이어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전류를 출력으로 내는 센서 등에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RF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보시면 임피던스 매칭이란 걸 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장을 배웠을 거라고 예상하고 얘기하자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뭡니까? 임피던스가 서로 같아야 그 리플렉션이 없이 그 신호가 계속 전달되는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건데요. 임피던스 매칭을 우리가 보통 50ohm으로 하죠. 50ohm은 작은 값입니다. 회로에서 봤을 때 50ohm은 되게 작은 저항이에요. 무한대 임피던스보다는 확실히 작은 저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0ohm 매칭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회로도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매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OP앰프의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다른 RF나 혹은 뭐 센서의 리드아웃로 이런 식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건 소스 팔로우입니다. 소스 팔로우는 사실 커먼 드레인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소스 팔로우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소스 팔로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여기 사실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슬라이드를 이 모스펫을 놓은 이유는 이 커런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 커런트 소스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M2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ID는 오로지 VGS 함수입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우리가 설계를 끝나고 난다면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ID를 통해서 우리가 VGS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VGS는 뭐냐? VGS는 VG 빼기 VS죠. 그럼 여기서 VG는 V인이고요. VS는 Vout입니다. 그럼 얘가 특정한 값으로 고정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커런트 소스를 준다면. 그렇다는 얘기는 Vout은 Vin 빼기 요 특정한 VGS 값, 그죠? 으로 고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를 픽스 시켜 놓으면 인풋이 얼마건 간에 아웃풋은 반드시 인풋 빼기 요 커런트에 해당하는 VGS 값만큼 뺀 값이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고정된 상수, 여기선 K라고 해봅시다. 상수, 고정된 상수만큼 빠진 그 값이 되기 때문에 Vout은 항상 V인을 팔로우 한다. 그래서 소스 팔로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소스 팔로워의 회로고요. 얘를 또 뭐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몰 시그널 이퀴밸런스 서킷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얘를 다 이제 정리해서 간소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인분의 Vout은 요 수식을 쭉 따라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GMROut이 사실 GMROut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GM2, R1, R2가 분자 분모에 둘 다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approximately 1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얘는 1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스 팔로워는 개인이 거의 1인, 물론 1보다는 작은, 하지만 아웃풋이 인풋을 VGS 양만큼 팔로우하는 그런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였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가정했던 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VGS라는 게 이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 그러니까 인풋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게 되면 얘가 id가 VGS의 함수이자 VDS의 함수죠. 근데 VGS는 아까 특정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VDS까지 측정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리고 문제는 VDS가 계속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Vin이 바뀌면 Vout이 바뀌고요. Vout이 바뀌면 VDS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특정 함수로 픽스되는 그런 코에피션트, 컨스탄트 K, 컨스탄트 값으로 나타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팔로우업 하지는 않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들어가면요. 물론 개인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스 팔로워가 개인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벽하게 팔로우업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제로 사실은 얘기하자면 이게 VDS의 그러니까 커런트가 VDS의 함수이기도 해서 그 인풋이 변하면 아웃풋이 팔로우업해서 변하는데, 아웃풋이 변하면 VDS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VGS를 한 값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VDS의 영향을 받는다와 VDS의 영향을 받아서 VGS를 컨스탄트로 볼 수 없다라는 말과
이 게인이 1보다 작다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